오늘 신문입니다.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730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졌죠. 동아일보에서 재보궐선거의 4대 법칙을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 제목으로 확인하시죠. 정치 거물의 부활의 무대이자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공동대표, 김무성 의원, 서청원 의원, 손학규 상임고문 등의 공통점 먼저 아십니까? 모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거물급들이죠. 지명도에서 승부가 갈리는 선거인 만큼 그들에게는 부활의 무대지만 패자에게서는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법칙입니다. 토박이보다 중진급 차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작 지역의 터줏대감은 홀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국적인 관심 때문에 지역 현안보다는 중진급이 나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패배 때는 지도부의 타격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가 되는데요. 지난 2010년 7.18 재보선에서 패배해서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었죠. 자, 마지막은 거물 공천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개혁 공천에 대한 열망과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여야 서로 눈치를 보다 이 맞춤형 후보를 선택하다 보면 결국 거물급의 대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중앙일보에서는 특히 이 동작 의뢰에 집중을 했습니다. 정치인 올스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동작 의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들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여권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 김황식 전 총리에 이어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이해훈 전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을 좀 볼까요?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또 김두관 전 경기지사의 이계한 전 의원, 안철수 대표 최측근이죠. 금태섭 대변인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부소장까지 여야 모두 간판 장수들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동작으로 여야 성적은 어땠을까요? 자, 색깔로 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3대3으로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죠. 또 강남도 강북도 아닌 제3지대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번 해볼만 하다며 셈법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보들 역시 이겼을 때는 재개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것인데요. 양당의 조직력이 얼마나 집중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6.4 지방선거의 무승부로 연기된 결승전이 열리는 양상인데 승리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원칙, 공약이겠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척사고 통학버스 추락 속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세월호 사고와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좀 보시죠. 완전히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삼척에서 통학버스가 가드레일을 틀어박고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어린이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단 한 명만 빼고 모두 안전띠를 메고 있지 않았고 한 명은 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띠를 맨 단 한 명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운전사였습니다. 더구나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사람은 구급차가 아닌 학부모였고요. 전치 1주 진단을 받은 운전사는 이미 탈출한 뒤였다고 합니다. 이후 조사 과정도 의혹이 남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이라고 했지만 학부모 측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사고 지역에서 이 과속이 빈발했기 때문인데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운전사의 진술만을 따랐습니다. 사고 운전사는 다시 다른 학교 차를 운전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교육청은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며 응답했고요. 언제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면서 교육지원청은 말을 했지만 단 한 번 안전교육을 했을 뿐 면담 자체는 거부했습니다. 이 신문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의 덫에 걸려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 세월호와 꼭 닮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난 과정이나 이후 처리의 모습까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베이스 캠프를 통해 팀들의 특색을 짚어봤습니다. 러시아는요, 은둔형, 그리고 독일은 럭셔리형, 자유분방의 네덜란드형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첫 경기 상대인 러시아겠죠. 러시아의 베이스 캠프는 이 지역에 차려졌습니다. 이곳은 110km 떨어진 상팔로에서 110km 떨어진 곳인데요. 감독이 규율을 중시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선수들이 한눈을 팔 수 없이 오로지 축구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독일은요, 수백만 달러로 들여서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훈련 과정에서도 스마트 기기를 많이 이용해서 전술과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죠. 자, 우리나라 어떨까요? 이과수 폭포 근처 유명한 휴양도시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훈련장과 5분 거리인 5성급 호텔에서 월드컵 기간을 보내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훈련과 휴식 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서 선수들이 쾌적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만평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중앙일보 만평인데요. 이 병 속에 박근혜호가 조용히 떠 있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죠? 그런데 이 뚜껑을 시원하게 따야 할 이 총리 병따개는 병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인데요. 검증이라는 마개를 펑 하고 따줄 이 총리가 나타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만평 묻고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냐고요. 자, 총리 인선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높아진 잣대에 마땅한 인물을 찾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사퇴하겠다는 총리는 45일째 업무 중이며 국정원장도 20일째 공석입니다. 국정 공백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